좀 이상한 남자잖아. 중앙공원에서 그를 본 순간 이렇게 생각했다. 그때 그는 노상 카페에서 뭔가를 사고 있었다.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맵시는 꽤 좋았지만 스타일이 좀 올드했다. 그건 제쳐두고라도 가장 이상한 점은 계산할 때 카드를 꺼냈다는 것이다. 점원들도 그 카드를 보고 꽤 놀라며 단말기에서 한참 만에 카드 계산용 화면을 찾았다. 그 디스플레이 화면은 상당히 조잡해 보였다. 남자는 커피를 산 후 벤치로 걸어갔고 점원들은 웃으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요즘도 카드 쓰는 사람이 있네. 그러게 말이야. 마지막으로 그런 카드 본 게 5년 전일걸? 저 사람 시간 여행자 아닌가 몰라? 나는 벤치 쪽을 슬쩍 쳐다봤다. 남자는 벤치에 앉아 커피 한 모금을 마셨다. 곧게 앉아 사방을 둘러보고 있었지만 눈빛은 조금 멍해 보였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누군가 내 옷을 잡아당겼다. 뒤를 돌아보니 여자아이가 나를 올려다보며 내 손에 있는 풍선을 가리키고 있었다. 어떤 거 갖고 싶어? 분홍색 줄까? 나는 긴 풍선으로 강아지를 만들어 건네며 여자아이가 내 빨간 코와 무지갯빛 곱슬머리를 만질 수 있게 쭈그리고 앉았다. 여자아이는 강아지 풍선을 받아들고 온통 흰색으로 칠해진 내 얼굴을 만졌다. 아이의 손목에 있는 어린이 단말기가 반짝였다. 점원들의 말대로 요즘은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다 자기만의 단말기를 갖고 있다. 누가 아직도 카드를 사용한다는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자 나는 참지 못하고 그 남자를 돌아봤다. 그때 생각지도 못한 물건을 발견했다. 그가 휴대폰과 회중시계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통 나이 든 분들이 쓰는 물건 아닌가? 나는 호기심에 계속 남자 쪽을 힐끗힐끗 쳐다봤다. 그는 마치 마음껏 쳐다보라는 듯 온종일 그곳에 앉아 있었다. 일은 안 하나? 뭘 보고 있는 거지? 왜 줄곧 미간을 찌푸리고 있을까? 왠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나는 마지막 풍선을 한 노부인에게 드린 후 축복의 의미로 폭죽도 쏴드렸다.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니 갑자기 남자에게도 풍선을 선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차피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것이 피에로의 사명이니까. 오늘치 물건을 정리한 후 나는 차에서 내려 종이박스 몇 개를 안고 공원으로 걸어갔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공원에는 많은 아이가 놀고 있었다. 나는 혹시라도 아이들과 부딪힐까봐 상자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린 채 앞길에 집중했다. 하필 그때 머피의 법칙처럼 오른쪽에서 남자아이가 달려와 나와 부딪혔다. 피에로 신발은 너무 커서 원래 걷기가 쉽지 않다. 나는 잠시 비틀거리다 간신히 중심을 잡았지만 머리 위 상자는 심하게 흔들렸다. 바로 그때 손 하나가 내 머리 위 흔들리는 상자를 잡아줬다. 고개를 들어보니 바로 그 이상한 남자였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처음으로 듣는 그의 목소리였다. 저음에 위엄까지 있는 목소리는 그의 외모와 잘 어울렸다. 남자는 잘생겼지만 항상 미간을 찌푸리고 있어 다가가기 힘든 인상이었다. 그는 다시 그 벤치에 앉아 차가운 얼굴로 휴대폰과 회중시계를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자주색 풍선을 골라 강아지를 만들어 벤치로 다가갔다. 그리고 남자에게 웃으며 말을 건넸다. 이 풍선 드릴게요. 그는 나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전 필요 없어요. 너무 직접적인 거절에 민망해졌다. 나는 황급히 손을 거두고
강아지를 품에 안은 채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다른 볼 일이 있으신가요? 내가 한참 자리를 뜨지 않자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자줏빛 눈동자로 나를 내쫓듯 말했다. 그 남자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지만 그냥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벤치 반대편 끝에 앉아 그에게 물었다. 왜 단말기 안 쓰세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나는 강아지 풍선을 만지작거리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돈이 없으면 정보센터에서 무료 단말기를 받으면 되는데 시민 아이디만 말하면 돼요. 남자는 잠시 멈칫했다. 눈에 막연함이 스쳤다. 그러나 곧 무표정으로 돌아왔고 내 제안을 거절했다. 괜찮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5년 전 시민 아이디 제도를 시행한 이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간편하게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모든 사람의 첫 단말기는 정보센터에서 배포했었다. 시민 등록이 안 된 사람인가? 혹시 범죄자? 어쩐지 단말기도 없고 사지도 못하더라니. 내 머릿속에 수많은 영화 장면이 떠올랐고 결국 그런 내가 웃겨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옆에 앉은 남자를 몰래 관찰했다. 기억 속의 어떤 외로운 뒷모습과 혼자 벤치에 앉아있던 남자의 모습이 점점 겹쳐졌다. 그가 날 바라보자 나는 활짝 미소를 지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감옥에서 막 나온 사람 같지는 않았다. 차라리 시간 여행자라고 하는 편이 더 믿을만한걸? 아이디 입력을 안 하면 기능 제한이 있긴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이건 제가 짐을 뒤져서 간신히 찾은 건데 일단 쓰세요. 나는 구형 단말기를 꺼냈고 남자가 거절하기 전에 그 옆에 앉아 단말기를 열어 설명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그는 싫어하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곧 진지하게 단말기 화면을 바라봤고 살짝 고갯짓까지 하며 설명을 들었다. 단말기 기본 기능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가 빨리 배웠기 때문에 그는 곧 모든 사용법을 익혔다. 나는 단말기를 건네며 웃었다. 낡긴 했지만 소중히 다뤄주세요. 그는 단말기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죠? 돈을 드릴게요. 이거 어차피 공짜로 받은 거고 이렇게 낡았는걸요. 어떻게 돈을 받겠어요. 그는 다시 미간을 찌푸리고 한참을 침묵했다. 내가 어색한 침묵을 깨트리려는 순간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들렸다.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으로 감사해하는 걸 느꼈지만 표정이 너무 부자연스러웠다. 마치 얼굴에 아무 이유 없이 받을 수 없어요 라고 쓰여있는 것 같았다. 나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다. 말해도 상관없겠지? 사실 그쪽을 보고 있으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는 나를 바라봤다. 진지하고 예리한 눈빛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볼 것만 같다. 그 사람은 우리 형이에요. 그런데 10년 전 독감 사건 때 죽었거든요. 10년 전을 떠올리자 내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때 나는 12살 소년에 불과했다. 간신히 병실 창가로 올라가 침대에 혼자 앉아있는 형의 뒷모습을 보고 나는 유리창을 두드리며 형을 크게 불렀다. 간호사도 놀랄 정도였지만 형은 끝까지 돌아보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나는 정신이 돌아와 급히 손을 저었다. 이미 떠난 사람은 떠난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 방금 얘기했던 독감 사건이라는 게 그걸 모르세요?
나는 깜짝 놀라며 내 단말기를 잠금 해제하고 검색어를 입력했다. 10년 전 갑작스럽게 발생한 독감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특이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환자가 완치했다는 것이다. 그는 그 사건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독감이 유행한 지 10년이 지났고 그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 거의 없긴 하지만 그 일을 겪은 사람은 모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당혹스러웠지만 그 남자가 이상한 점이 비단 이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더 묻지 않기로 했다. 나는 그에게 기사 몇 개를 보여준 후 단말기를 껐다. 그에게 말을 걸려던 찰나 그는 나에게 받은 낡은 단말기를 켜고 익숙하게 검색창을 켰다. 나도 모르게 그의 학습 능력에 감탄했다.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에 나도 아무 말 없이 단말기 화면을 쳐다봤다. 알고 보니 그는 사람을 찾는 중이었다. 그가 이름을 입력하자 화면이 빠르게 떴다. 하지만 상세 검색 조건을 넣으니 검색 결과는 0이었다. 이 이름이 확실한가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나는 그의 눈빛에 할 말을 잃었다. 충격과 의혹이 뒤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눈은 모든 빛을 잃어버린 듯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이튿날 그는 다시 공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그가 뭘 하러 갔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텅 빈 벤치를 바라보며 중요한 일이 있어 오지 못했다고 생각하면서 나보다 운이 좋기를 빌 뿐이었다. 날이 점점 어두워졌다. 나는 마지막 풍선을 나눠준 후 기지개를 켰다. 내가 삐에로 옷을 벗으러 차로 돌아가려고 할 때였다. 잠깐만요. 날 부르는 소린가? 익숙한 목소리라고 생각하며 궁금해져 고개를 돌려보니 그 남자가 보였다. 오늘 바쁘셨나봐요? 일은 잘 풀리셨어요? 나는 웃으며 그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다. 그는 잔뜩 지쳐 보였다. 하루 못 봤을 뿐인데 그의 눈에 긴 세월을 보낸 듯한 피로함이 묻어 있었다. 가로등이 그의 얼굴을 비췄고 순간 그의 눈동자에서 그 나이대에서는 볼 수 없는 고단함이 보였다. 아무것도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는 가볍게 헛기침을 하고 가벼운 주제로 화제를 돌렸다. 물 드실래요? 차에서 가져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그럼 커피는요? 제가 살게요. 나는 가까운 곳에 있는 노상 카페를 가리켰다. 아직 문을 닫기 전이었다. 가서 옷 좀 갈아입고 올 테니 기다려주세요. 차로 가지 말아요. 뭐라고? 나는 멀지 않은 곳에 주차해 놓은 봉고차를 바라봤다. 가로등이 땅을 비추면서 주황색 동그라미를 만들었고 차는 그 동그라미 속에 주차되어 있었다. 행인 2명이 산책하며 차를 지나쳤다. 밤거리는 조용했다. 매미 소리마저 약했다. 왜 가지 말아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 말을 들었으면 좋겠군요. 그를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과 말투는 항상 차갑고 거리감이 느껴졌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와 같은 말을 할 때도 예외는 없었다. 그러나 방금 그 말에서 뭔가 다른 감정이 느껴졌고 좋겠군요 라는 말 뒤에 엄청난 비밀이 감춰져 있을 것 같았다. 그 사람이 너무 피곤해 보이는 것과 관계 있는 걸까? 말하기 싫으면 어쩔 수 없지. 알겠어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길모퉁이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경찰차 몇 대가 내 봉고차로 향했고 한 무리의 경찰이 10분 전에 테러리스트가 이곳에 시한폭탄을 설치했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얘기해줬다. 테러리스트? 시한폭탄? 나는 이해할 수 없어 옆에 있는 그를 바라봤다. 그는 내 시선을 느끼지 못한 듯 아무 말 없이 경찰들과 함께 봉고차로 향했다. 5분 후
경찰들은 현장을 봉쇄했고 내 차에서 시한폭탄을 찾았다고 했다. 대체 무슨 일이지? 빨간 빛과 푸른 빛이 그의 차가운 얼굴 위로 스쳐 지나갔다. 그 남자는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 같기도 했고 더 먼 미래를 내다보는 것 같기도 했다. 나는 모든 두려움과 질문을 삼키고 그의 시선을 따라갔다. 나는 중앙호수 근처의 나무 옆에서 그 남자를 찾았다. 평범한 나무였지만 그는 좀처럼 볼 수 없는 환한 얼굴로 나뭇가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 함께 그 나무를 올려다봤다. 그러다 그곳에 삐뚤삐뚤하게 새겨진 글자를 발견했다. 모두 평온하고 건강하게. 그를 부르고 싶었으나 우리가 아직 통성명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다행히 이번엔 그가 나를 쳐다봤다. 나는 얼른 손을 내밀어 자주색 강아지 풍선을 건넸다. 이거 선물이에요. 아마 그가 처음에 거절했던 그 풍선인지는 모르겠지? 고마워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그 풍선을 받았고 내 단말기를 돌려줬다. 의외였다. 어젯밤 생겨난 예감이 점점 확실해졌다. 강아지 풍선은 내 손을 떠났고 단말기 겉면은 아주 차가웠다. 나는 입술을 움직여 환하게 웃으며 수도 없이 반복했던 그 축복의 말을 건넸다. 항상 웃으며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뻥 하는 소리를 내며 나는 폭죽을 터뜨렸다. 폭죽 속 화려한 색의 실들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마치 연극에 막이 내리는 것 같기도 했고 성대한 대관식 같기도 했다. 그는 뒤돌아서 떠났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손에 들려있는 단말기를 바라봤다. 전원 스위치를 켜자 최근에 검색했던 검색어가 자동으로 내 눈앞에 나타났다. 영상 제작사 이볼? 그게 뭐지? 호기심에 못 이겨 검색을 해봤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다. 영상 제작사도 마찬가지로 이미 몇 년 전에 단말기에서 소식을 감춘 것 같았다. 왠지 모르게 나는 조금 전 남자의 표정이 떠올랐다. 나무에 새겨진 글씨를 보며 그는 웃었다가 울 듯 미간을 찌푸렸다가 바로 다음 순간 또 굳은 의지가 느껴지는 표정을 지었다. 고개를 들어 점점 멀어지는 그 남자의 뒷모습을 봤다. 그 순간 그와 내 기억 속의 외로운 뒷모습이 하나도 닮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쓸쓸함, 무기력함, 절망. 이런 단어들은 그와 완전히 무관해 보였다. 그가 원하기만 한다면 뭐든지 가능하고 아름다운 미래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